네, 오늘자리 체크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현지 전문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체크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연초에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키워드는 바로 AI입니다. 본격적인 AI 시대 개화를 앞두고서 이제 여러 가지 빅테크 업체들도 상당히 좀 발빠르게 이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글로벌 투자가 1,2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또 수혜주들, 국내 산업은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최현지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AI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성장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90년에서 2000년대 초반에 지금 인터넷과 같은 골드러시 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올해 AI 산업에 대한 이제 글로벌 투자는 약 1,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 대비 약 20%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AI 산업의 성장은 결국에는 국내의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AI 산업이라든가 AI 기업이라든가 이쪽에 전반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일단 AI 기업서부터 먼저 좀 보시면은 마음 AI라든가 셀바스 AI,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잠시 좀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좀 괜찮았어요. 전반적인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모습 나오고 있고요. 마음 AI 같은 경우는 먼저 보시면은 주가가 약간 쌍바닥 나오고서 좀 우상향하고 있다.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그다음에 엘셀바스 AI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솔트룩스도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는데 계속 5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으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센즈랩까지도 있는데 이 정도 기업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도 얘기했듯이 AI 산업의 성장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한테도 좋은 호재가 될 것으로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군들도 있고 한데, 이런 종목은 지금 사도 되는지, 그리고 또 홀딩을 한다면은 이슈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도 가능한지 어떤 의견이세요? 중간중간에 이슈 뉴스 나올 때마다 이슈 플레이 한다면 따라잡기도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동평균선도 그냥 우상향하고 있고, 약간 차트도 이제 정배열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있어가지고 좀 빠질 때마다 한번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괜찮다. 이게 한번 붐이 일어나고 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열풍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AI 산업과 관련된 종목은 계속 관심권 내에 두셔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웹툰입니다. 이 K-문화, K-컬처, K-팝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 인기를 얻고 있는데, K-웹툰도 전 세계적으로 이 순위를 기록하는 곳에 상당히 좀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OTT 드라마라든지 콘텐츠를 보면은 원작이 이 웹툰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군들을 조명받은 지 꽤 됐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점검해 주실까요, 본부장님?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이 웹툰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K-웹툰인데,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오는 이 웹툰과 관련되어 있는, 만화와 관련되어 있는 어플 1위에서 4위까지가 우리나라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쪽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웹툰 같은 경우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라든지 영화로 만들 때 굉장히 이제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웹툰을 이용한 지적재산권, 웹툰에서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으로 이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웹툰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주가의 상승 모멘텀도 최근에는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네이버 웹툰인데요. 이 네이버 웹툰의 이제 시장 가치가 약 5조 정도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 가치 평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7조에서 8조 수준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 미증시에 상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최근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던 DNC 미디어를 비롯해서 Y랩이라든지
스튜디오 그리고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이제 저점대에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크게 이끌어갈 만한 규모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매를 하시는 관점에서는 이 웹툰 관련주들도 지금부터 시세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웹툰 관련해서도 계속 좀 관심을 유지해보자. 2022년 하반기에 한번 강하게 또 붐이 불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직전 고점, 그때 기록했던 그 시절에 그 주가까지도 될까요? 고점대까지는 아직까지 좀 많이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현재가 부근에서 한 20%에서 30% 정도만 일단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서 네.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10,000원은 무슨 만화야 하는 그 옛날 그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새로운 산업, 새로운 먹거리가 되면서 이 스토리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사이드 조금 더 있는데 2022년의 고점까지는 아니고 그 아래쪽에서 좀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을 잡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어떨까 알려드렸고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요즘에 영 잠잠합니다. 2024년을 빛낼 만한 섹터 가운데 하나로 꼽혔는데 요즘은 워낙에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작년 제약바이오 가운데 유일하게 살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키워드가 비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한 차례 들썩이다가 요즘 너무 잠잠합니다. 그런데 이 비만 치료제 이용 범위 확대가 예상된다. 어떤 내용일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네, 지금 글로벌 제약사인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GLP-1 계열의 이제 비만 치료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뭐 단순히 이제 이 약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용처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비만 치료제 열풍은 뭐 계속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심혈관 질환이나 그다음에 수면 무호흡증에도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현재 뭐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조금 암시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뭐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지금 빨리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를 한미약품이나 이런 업체들도 서두르고 있는데요. 뭐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미약품이라든가 뭐 인벤티지랩, 펩트론 뭐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미약품은 최근에 주가가 뭐 상당히 가파르게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슈도 있었고, 뭐 비만 치료제에 관한 거는 계속적으로 뭐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 박스권 상향 돌파하면서 뭐 고점 돌파했고 최근에 조금 조정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비만 치료제의 국내 업체로는 가장 선두주자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좀 주가 좀 더 조정 보이면은 충분히 뭐 매수하면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펩트론도 좀 보시면은 펩트론도 주가 좀 올랐다가 다 좀 내리고 결국에 아직까지는 박스권 돌파가 시원하게 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역시 비전 전망이 좋은 만큼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벤티지랩도 펩트론하고 비슷한 계열인 만큼 일단은 뭐 한번 눈여겨서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한미약품도 그렇고 이들 종목군들은 지금 바로 접근이 아니라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렸다가 사는 게 낫다라는 시각이신 건가요? 그렇게 조정이 조금 나오긴 나올 건데 큰 폭의 조정은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비만 치료제 키워드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죠. 어제도 짚어본 내용인데요. 저희가 어제 항공주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규 본부장도 항공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바닥권 내에서 꾸준히 올라오는데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모로 또 항공 섹터 영업 환경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이 모든 부분들이 항공주를 또 긍정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항공주의 새로운 비상을 어떻게 활용해 볼지 이재규 본부장님 시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항공주 같은 경우는 이 유가락에 대한 수혜를 굉장히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항공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원가에서 20%에서 30% 정도가 이 유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에 대체적으로 신저가를 52주 신저가까지 내려갔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배럴당 15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글이 나오면서 유가 상승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부각이 됐었던 상황이죠.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유가
물가가 하락을 하면서 현재 70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이제 항공주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여객 수요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 기사를 보면 이제 코로나 이전 2019년도에 여객 수요를 거의 회복했다라는 내용들, 90%까지 회복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근래에 나온 기사를 보면 이제 티웨이 항공이라든지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늘어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LCC마다 좀씩 다르긴 하지만 진에어 같은 경우는 99%,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88% 정도 회복이 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객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화물 운임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공주들이 이제 작년에 신저가, 52주 신저가를 찍고서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이 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그 기업 결합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항공주들에 대한 불확실성도 많이 해소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 시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접근한다면은 뭐 팁이 있을까요? 덜 오른 종목 혹은 뭐 LCC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보자면 어떤 쪽이 더 매력적일까요? 네, 일단 지금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 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운수권에 대한 모멘텀, 운수권을 좀 따갈 수 있는 쪽이 지금 티웨이 항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작은 기업 중에선 티웨이 항공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좀 큰 기업을 선호한다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대한항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인트 4가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종목 들어가기 전에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죠. 이 종목은 이재규 본부장이 제시했던 종목, 바로 비올입니다. 12월 22일에 제시를 해서요. 지금 한 20일 정도 보유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제가 아니고 그제 10,000원 목표가 터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수익률은 13%가량 기록이 됐는데요. 비올 8,000원대 후반에 사가지고 10,000원대 터치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비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어제 좀 주가 흐름이 나오다가 말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올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의료기기의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소모품의 매출이 계속해서 따라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비올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소모품에 대한 매출이 많이 늘어나진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2024년도에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제가 12,000원대로 좀 상향을 해서 이렇게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비올 조금 더 홀딩을 해보자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2차 목표가 12,000원이고요. 꾸준히 좀 우상향하고 있는 이 종목 조금 더 들고 가보시면은 더 큰 수익으로 보답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도 알아보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은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KG 이니시스 갖고 나왔고요. 뭐 전자결제 업체예요. 지금 근데 최근에 이제 전자결제가 많이 좀 증가하면서 실적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렌탈페이 쪽에서 견조한 성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렌탈페이는 영업이익률이 높아서 수익성 개선에 지금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 쇼핑 시장이 많이 좀 활성화가 되고 개화 중에 있어가지고 여전히 역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차트 보시면 강하게 상승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좀 돌파하는 모습 나왔고요. 일단은 매수가는 12,200원에서 12,400원 밴드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렌탈페이가 뭔가요? 그러니까 렌탈 시장에서 이 KG 이니시스 그 PG를 통해서 결제를 하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랜만에 전자결제주 추천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줬는데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분까지 제시가 되면서 14,000원 설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재규 본부장님은 어떤 기업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오늘 해성DS라는 기업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해성DS 같은 경우는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에 비해서 주가의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는 부분에서 이번에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올라갔었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었던 종목군들이 좀 탄력적인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눌림을 받고 있지만 그 아랫단에 있는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이 DDR5로의 전환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지면서 DDR5의 그 점유율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 해성 DS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반도체 기판 쪽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자면 예전 방식으로 패키징을 하는 이 리드 프레임 쪽에 대한 메리트도 굉장히 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리드 프레임 쪽에서 2위권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약 4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2027년도까지는 1위에 올라서겠다라는 목표를 지금 내걸고 있는 부분이고, 이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IT 쪽과 전장 쪽에 대한 매출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전장 쪽에 대한 2024년도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회사의 매출을 봤을 때 리드 프레임 쪽이 60% 정도, 6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기판 쪽이 3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두 사업부 모두가 2024년도엔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잘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57,100원에서 어제 종가가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시초가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넉넉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65,000원, 그리고 주가가 밀려서 대응이 필요할 때는 손절가 52,000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동시호가 구간에 접어들었는데 이 종목 전일 종가 정도로 호가는 잡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막 동시호가 구간 접근이 되긴 했지만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종가 수준에서 사보자. 목표 주가 65,000원, 손절 라인은 52,000원. 오늘의 추천주 해성 DS 그리고 KG 이니시스 소개해 드렸습니다.